네, 안녕하십니까. 영단기 대표 강사 홍진거리 전해드리는 2018년 9월 15일 토익 정기시험 RC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최근에 촬영한 강의 안내해 드릴게요. 어, 가장 이번 달에 제가 계속 촬영하고 있는 강의가 친절한 1인 1독해 파트 7 과외라는 그 1대1 방식의 자세히 해석해주는 독해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 분을 위한 ABC부터 하는 생기초 영어라는 과목이 새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술한 영단기 신토익 기술 RC의 어휘편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네 가지로 나눠서 그 파란색 교재의 영단기 신토익 RC 기술 토익 기술 RC를 강의하는 중에 이제 두 번째 편인 지난번에 문법편에 이어서 이제 어휘편 들어갔고요. 자세히 그 교재에 대해서 100% 정복할 수 있는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이제 요 강의가 가장 기대가 많이 되는데 여러분 이번 시험에도 마찬가지로 독해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계신데 차근차근 쉬운 레벨부터 저와 같이 독해를 일일이 해석하고 어휘력을 늘리시고 문제 포인트를 연습하는 그런 아주 차근차근 하루에 한 개씩 푸는 그런 과외 방식의 독해 강의인데 이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거는 영어를 많이 못하시는 분만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ABC 좀 영어를 제대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발음부터 시작해서 영어의 전체적으로 이제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자 뭐 이런 개념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어휘 문제를 잘 푸는 요즘에 어휘 문제가 어려운데 그런 방식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12강짜리 강의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이제 오늘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5는 난이도가 4개예요. 꽤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생소한 문제도 있었고 히어링 같은 공청회란 뜻인데 이런 명사가 출제돼서 여러분 좀 당혹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ing형 명사 중에 좀 어려운 공청회란 뜻의 히어링이 있었고요. 파트 6는 그래도 좀 다른 파트에 비해서 그러니까 원래 5가 좀 어려우면 6가 좀 쉽고 7이 또 어려우면 또 5가 쉽고 뭐 이런 게 있어요. 7은 별 3개 반 줬는데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도 있었지만 긴 지문은 없었어요. 요즘 트렌드가 긴 지문 트렌드가 아니고 문제를 좀 추론으로 꼬는 트렌드예요.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게 특히 추론 문제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휘 문제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게 요즘에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요즘 트렌드 분위기를 좀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길게 강의하지 않을 텐데 트렌드를 파악하는 강의고 근데 이제 화면 보시면서 무엇이 정답이었는지는 다 볼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는데 다 이게 100문제잖아요. 그래서 다 집어드릴 수 없고 요거를 제가 그 PDF 파일로 제 강사 페이지 그 공지사항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 PDF 파일을 받아서 또 자세히 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101번부터 보시면 소유격 인칭대명사, 대명사,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전치사, 접속사, 대명사, 한정사 반드시 매 2개 내지 3개 정도 출제되죠. 그래서 여기서 한 여덟 아홉 가지 되니까 3개 정도 곱하면 9, 3, 27 거의 대부분이 되죠. 그래서 한 개나 2개씩 꼭 출제되는 것이 명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 그다음에 전치사, 동사 이런 것들이 꼭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인칭대명사가 나왔는데 이번 시험에는 인칭대명사가 his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나온 것은 쉬웠는데 1번 문제답게 쉬웠는데 어떤 게 어려웠냐면 요 113번을 좀 주목해 줄 필요가 있어요. 113번에 theirs가 답이고 they가 오답이었어요. 자, 이 문제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 포인트는 is인데요. 113번에 뒤에 동사가 is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그러니까 they 다음에는 are라고 해야 되지 is라고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쓰더라도 복수기 때문에 is가 안 어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theirs가 답이 되었던 오랜만에 출제되었던 소유 대명사 문제가 정답인 게 이번 인칭 대명사의 특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theirs가 하나 정답이었던 게 좀 특이한 상황이고 소유 대명사 좀 조심하셔야 돼요. 소유 대명사는 소유격이랑 명사랑 합친 것으로서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는데 포인트는 이제 뒤에 있는 동사로 바로 구분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 어휘 문제 increase the number of visitors 증가시키다는 뜻이었고 형용사 자리 나왔고 그 다음에 부사 이 very는 so, very, to, quite,
extremely, relatively를 외우셔야 되는데 암기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이제 어떤 애들이냐면 뒤로 동사 수식이 안 되고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해주는 역할만 하는 표현들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꽤, 매우 이런 뜻에서 비교적 이런 뜻인데 다시 한번 so, very, to, quite, extremely, relatively는 형용사랑 부사를 강조해주는 기능만 하는 그런 부사로 암기해 주셔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자리에서는 얘네가 오답이고요. 오른쪽으로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그냥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실히 정답인지 오답인지가 확실히 구분되는 그런 표현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105번은 투부정사니까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런 표현이 나왔던 것 같아요. be, 기억하시나요? be sure to. 그래서 be sure to라는 표현이 투부정사인 걸 아시니까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be sure to,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반드시 뭐뭐 하십시오. 이런 뜻이죠. 투부정사 자리에 동사 원형 쓰기. 106번은 재밌는 문제죠. 106번이 좀 재밌는데 앞에 merchandise라는 문장 속에 단어가 나오고 그것을 아이템으로 받는 문제였어요. merchandise도 상품이고 아이템도 상품이죠. 둘 다 상품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7번 많이 틀렸어요. 107번은 want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로 명사 자리인데 freedom이라는 명사가 출제된 적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틀렸는데 freedom이 free의 명사형입니다. free의 명사형은 freedom, 뜻은 자유, freedom, 자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유행하던 그 영국 출신 가수가 그 웸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웸. 그 라스트 크리스마스 알죠? 그 노래 부른 가수가 웸. 조지 마이클이 있는데 그분이 Freedom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진 단어인데 토익에는 자주 안 나온 단어죠. Freedom 명사였습니다. 좀 특이한 형태의 명사였어요. 의외로 이런 데서 나가더라고요. 저는 이게 나갈지 몰랐는데 시험 끝나고 보니까 여기서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장소의 at 109번도 좀 특이했는데 ing가 명사라면 형용사가 수식하겠지만 ing가 현재 분사나 동명사라면 부사가 수식한다. 그래서 updating resume가 주어로 쓰이는 동명사에서 동명사하고 분사는 부사가 수식하고요. ing 형태인데 완전히 명사면 형용사가 수식한다. 그거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접속사가 when이랑 그 다음에 because랑 as soon as 세 가지가 나왔어요. 뒤에도 나올 텐데 접속사가 3개 나왔고 이번 시험의 접속사의 특징은 보기 중에 접속사가 하나나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금방 풀 수 있었고 해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접속사인지 잘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접속사가 뭐가 있는지 전치사가 뭐가 있는지 정리해서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고 제가 그런 자료를 만들 테니까 제가 이따 나중에 이제 그 카카오 아이디 를 드릴 거고 혹시 그거 아니더라도 이메일 주소를 주시고 후기를 써주시면 제가 접속사를 좀 정리한 그런 파일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 좀 정리한 거 꼭 공부하셔야 돼요. 접속사가 무엇이고 전치사가 무엇이고 구분하는 그런 파일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요청을 좀 자세히 주시면 제가 이제 수강생이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주십시오 하면 제가 만들어서라도 드릴 테니까 후기 올리시고 자료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읽어보기 때문에 자료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저술한 영단기 신토익 기술 RC에도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그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접속사 정리편 보시면 되는데 제가 또 자료를 만들어서 PDF 파일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번이 한정사 문제예요. 한정사 문제인데 each하고 all이 있었어요. 그래서 all 다음에는 복수고 each 다음에는 단수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기억하시면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나왔고요. whenever 같은 경우는 접속사죠. 그래서 접속사가 나오면 방금 보신 것처럼 동사가 2번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동사가 접속사의 특징은 접속사는 뒤에 동사가 2번 나온다. 여기 이제 동사가 하나밖에 없었고요. 112번도 제가 정리한 특정 용도의 부사라는 자료에서 나오는 특정 용도의 부사라는 자료에 나오는 표현인데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로서 nearly는 거의란 뜻으로 부사, 특정 용도의 부사. 그 다음 114번 같은 경우는 it is customary for 명사 투부정사 이게 이제 의미상의 주어인데 it is customary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general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수가 문제였습니다. it is customary란 표현은 좀 평범한, 습관적인, 일반적인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 고르는데 이런 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수어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It is customary for 명사 투부정사 혹은 It is customary 투부정사라고 검색해 보시면 검색창에 나올 겁니다. 115번은 despite가 전치사로서 뒤에 명사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명사 자리. 116번은 이것도 많이 틀리셨는데 기간의 전치사 공식이 있어요. 역시 외우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포인트가 딱딱딱 있어요.
제가 강의하는 또 역시 그 영단기 토익 기술에 보시면 기간의 전체사가 나오는데 during, over, for, in, throughout. 다시 한번 during, over, for, in, throughout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오답으로는 on이 나왔어요. 그 다음 117번도 pp를 수식하는 부사. 그 다음 118번 possibly. 119번은 among이라는 전체사가 나오고 adolescents가 청소년이라는 뜻이에요. teenagers. 그래서 among teenagers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among은 사람 복수명사 앞에 나와서 누구누구 사이들 사이에서 누구누구 사이에서 뭐 인기가 있다 이럴 때 많이 popular among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120번 역시 접속사 문제 나왔고요. 121번은 역시 형용사를 명사 앞에 쓰는 favorable 자주 보이죠. 122번이 조금 어려웠는데 뒤에 이 plant라는 단어가 포인트가 돼서 specimen이 정답인데 plant는 식물이라는 뜻이고요. specimen은 표본이죠. 그래서 식물 표본의 의미로 plant라는 단어를 추론을 해서 specimen을 찾아내는 그런 명사 어휘 문제였는데 오답으로 specification 같은 게 좀 어려웠어요. 123번은 implement라는 동사 어휘 문제인데 실행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연구를 실행하다, implement, 실행하다. 가끔 나오는 형용사인데 former는 이전에, 예전에 라는 뜻이고요. former supplier니까 이전에 쓰던 공급업체라는 뜻이 되겠죠. 125번은 hearing, 아까 말씀드렸던 명사인데 hearing이라는 명사의 뜻은 공청회라는 뜻이 있어요. 공청회. 116번 역시 접속사로 as soon as 나왔고, 그 다음에 117번도 좀 인상 깊은 문제인데 had been buying이 일종의 과거 시제인 거죠. 그래서 뒤에 그 전체사 접속사 until이 나오고 또 과거 시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거 시제까지 일어난 일이니까 과거 시제와 과거 시제 시제 일치 문제였어요. 그래서 과거 시제, 그러니까 had pp도 일종의 과거 시제다라고 제가 강의하는데 had pp도 일단은 과거에 속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ad를 보고 과거, 그다음에 until 절에 또 과거 시제. 그래서 과거 시제끼리 일치하는 시제 문제였고. 시제 일치 문제였고. 128번 어려운 어휘 문제인데 in order 그러면 뭔가 제대로 된, 순서대로 된 이런 뜻인데 order의 어원을 아셔야 돼요. order의 어원이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everything is in order 그러면 모든 문서가 일단 다 제대로 되면 in order는 제대로 된, 질서 있는 뭐 적당한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order가 질서다. 잊지 마시고요. 129번 geographically는 지리학적으로 이런 뜻이고 부사 어휘 나왔고요. reliability 뭐 신뢰도란 뜻이죠. 그래서 업체를 정할 때는 절약도 중요하지만 신뢰도도 중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130번 문제 나왔고요. 86 갑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호텔 내 새로운 레스토랑이 새롭게 연다. 그래서 앞으로 연다 미래 시제, 그다음에 메뉴라는 단어가 레스토랑을 힌트로 나왔고, 그다음에 문장 고르기 문제에서는 이제 새로 생길 레스토랑의 메뉴는 멕시칸 디쉬가 초점이 될 것이다. will be the focus. 그 다음에 수거가 나왔죠. have yet to 부정사, 뭐뭐를 아직 하지 않고 해야 된다. 그래서 have yet to 부정사랑 수거가 나왔고요. 두 번째 질문, job 인터뷰인데 당신과 만나는 게 즐거웠다. 근데 인터뷰를 통해서 인터뷰가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substantial, 상당한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언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문장을 고르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거 어렵지 않았고요. 139번은 as well as라는 등의 접속사가 있는데 무엇뿐만 아니라 뭐를 보고 판단해서 물을 자동으로 물 주는 시스템이 출제되었죠. 그래서 forecast가 문장 고르게 나와서 forecast 미리 뭐 예측한다는 뜻으로 나왔었고, 명사를 찾는 문제 developer, 그다음에 그 damage를 이런 식으로 물을 제때 주니까 말라 죽지 않겠죠. 요거 갖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물을 제때 주기 때문에 damage를 피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prevent는 예방하다라는 뜻이에요. prevent damage, damage를 예방하다. 요거 좀 조심하세요. prevent damage. 그 다음에 영화 페스티벌이 나왔는데 어느 날짜부터 어느 날짜까지 진행한다 라는 표현으로 현재 시제도 가능한데 이 run이라는 표현은 이시 주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됐어요? runs, 현재 시제로도 미래에 정해진 날짜를 표현할 수 있는데 run이 아니라 runs라고 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혹시 run 쓰신 분들은 계신지 모르겠는데 runs였다. 현재 시제는 it 뒤에서는 runs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페스티벌에서 film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movies를 고른 그런 연상하는 명사 문제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popular 형용사 어휘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 회원부터 일단 예약이 가능한다. 회원부터 예약이 먼저 priority가라는 게 이제 먼저 우선권이라는 뜻인데 회원부터 가능하고 그 다음에 general public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선 회원부터 가능하고 그 다음에 general public 가능하다. 이런 연결성으로 문장 고르기 문제가 나왔었어요. 간단하죠. 파트 7 구인 광고였고 새로운 회사 그 지점이 생겨서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회사가
오프라인 지점이 생겨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다음 달부터 뭐 3월 1일인가 뭐 3월 1일 기준으로죠. 3월 1일 기준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랬더니 다음 그 3월 1일 기준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한 제품도 오프라인으로 반품이 가능하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원래 산 곳으로 반품이 된다 이런 것도 이제 나왔었고요. 노란색이 좀 논란이 있었던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 다음이 워크 스케줄인데 이 사람이 뱅퀴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뱅퀴. 그래서 뱅퀴에 참석한다 그랬으니까 뱅퀴시 디너라는 표현으로 패러프레이즈 된 케이스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 메시지 체인은 비가 와서 트랙터를 덮개로 덮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기사문이 나왔는데 어떤 그 기차역에 PA 시스템, 그러니까 스피커나 방송 시스템이 노화돼서 교체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improvement, 그런 어떤 스피커나 PA 시스템의 교체를 improvement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이제 승객이 오랫동안 그 기차를 이용했는데 이런 표현 나왔거든요. It's about time. 때가 되었다. 그동안 It's about time은 이제 그럴 때도 되었지라는 뜻이니까 그동안 계속 기다렸다는 걸 추론할 수 있는 추론 문제였어요. 이거 좀 어려웠고, 이거 이제 제가 인터넷 보니까 좀 많이들 틀리셨더라고요. 그래서 It's about time을 이제 해석 못해서 그래요. It's about time은 이제 그럴 때도 되었지. 당연히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스테이지가 의미하는 것은 플랫폼이라고 하신 분이 꽤 많으셨는데, 플랫폼은 기차 승강장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보시면 for the 뭐 지난 수십 년간의 어떤 지난 수십 년간의 어떤 광경 모습 절차 어떤 발전 모습을 거쳤다 뭐 이런 역사적인 느낌으로 써서 원래 스테이지가 스텝의 뜻이 좀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지가 플랫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고지고대로 보신 거고, 좀 지난 역사를 계속 단계별로 거쳐왔다 이런 느낌으로 스텝스가 정답이 되죠. 이것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플랫폼은 아닙니다. 그다음 웹페이지인데 엔지니어였던 사람이 세일링 배 보트를 항해하는 걸 좋아해서 회사까지 차리고 그 회사를 성공했어요. 성공해서 이제 그 커뮤니티를 다시 봉사를, 예를 들어서 뭐 커뮤니티에 강연을 하는 식으로 그 자신 스스로를 데디케이트, 헌신한다, 강연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뒤에 앞에서 헌신한다는 말이 나오고 예를 들은 케이스로서 이 for example이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헌신하는지 보여주는 방식으로 4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맨 뒷부분이 정답이었고요. 문장 넣기 유형이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항상 요즘 트렌드는 이 문장 넣기 유형하고 그 다음에 추론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근데 문장의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다가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 다음 이메일 회의인데 C하고 어떤 건설회사랑 회의를 하는데 그 감독하는 자리에 어떤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고요. 그 사람은 이제 그 계약상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없으니까 공사 끝날 때까지 계속 머물러야 된다는 뜻으로 stay 대신 remain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어휘 문제 나왔었고, 160번은 대신 프로젝트 시작한 이 사람의 검사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격증을 제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기사문 나왔고요. 최근 아프리카 패션의 성장에 대해서 말했는데 좀 어려웠던 것이 또 역시 문장 넣기 유형인데 바로 나르츠라는 도시 이름이 나오고요. 나르츠라는 도시라는 이름이 바로 나오고 나서 바로 다음 문장이 더 시티라고 받았죠.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있는 명사 도시 이름이 나오고 도시 이름이 나온 다음에 바로 더 시티라는 말이 나와서 해서 이 부분이 3번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시 이름 바로 나오자마자 더 시티 나왔던 그런 게 포인트가 돼서 정답이 3번이 되고, 보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뽐내다는 뜻이에요. 뽐내다. 그래서 도시 이름이 나오고 더 시티 이렇게 다 이어지는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저 총평을 하다 보니까 이게 후기가 아니라 총평이다 보니까 후기이기도 하지만 좀 양이 많으니까 제한 시간 동안 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이 좀 빠릅니다. 그 점 제가 느리게 하면 또 되게 느리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1일 1독해는 상당히 느리게 하거든요. 천천히 친절한 케이스로. 근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험 보신 분들이 감을 잡기 위해서 빨리 좀 말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온라인 텍스트 메시지였는데 잡지사였고요. 잡지사에서 그 파일을 잘못 보내갖고 미안하다 다시 보낼게 다시 보냈더니 이제 컬러가 좀 나왔구나 뭐 이렇게 나왔고요. 중요한 여기 이제 함정 문제였는데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내가 그 보내주신 이 샘플을 인쇄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프린트 아웃이란 말이 나와서 여러분 혼동시켰는데, 인쇄한다는 것은 샘플을 만든다는 뜻이고 프로듀스는
프린트란 말 대신 쓰인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여러분이 프린트만 너무 집중해서 풀다 보니까 낚시 문제였어요. 그래서 샘플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승인이겠죠. 그래서 승인해왔다 이거 틀리면 승인할 것이다도 아니고요. 이 사람이 할 일은 그냥 둔 대로 샘플을 제작하는 게 포인트였고 프린트아웃에 너무 집중하신 나머지 오답을 많이 고르셨던 함정 문제였습니다. 172번은 어떤 운동 구단이 있는데 그 운동 구단을 후원해주는 후원사가 바뀌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서포터가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더 이상 그 스포츠 클로딩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서포터가 바뀌었고요. 후원사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거 많이 틀리셨는데 그 중에 청중이 참여로 티켓으로 그러니까 표로 그 표에 대한 수익으로 표를 팔아서 낸 수익으로 그러니까 후원사의 도움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트랜스포테이션을 트래블로 바꾼 패러프레이즈한 174번 정답은 팀 트래블이었고 이거 많이 틀렸고 그 다음에 A씨의 원래 직업은 스포츠 트레이너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많이 안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175 무난했고요. 더블 패시지 첫 번째 어떤 여론조사에 참여해주면 설문조사에 참여해주면 포인트를 주는데 그 포인트를 오프라인 서점에서 쓰려면 이제 쿠폰을 프린트해야 되고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180번 같은 경우가 이제 4개 중에서 포인트로 구매한 건 스페셜 디스카운트라는 표현이 찍혀 있는 그 첫 번째 액자 픽처 프레임이 정답이었고요. 두 번째 더블 패시지는 온라인으로 온라인에 스케줄을 올렸다는 내용이 이제 처음에 나왔는데 그 스케줄이라는 단어를 document로 바꿔서 D가 정답이 된 케이스인데 이거를 잘 못 찾으신 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약이 심하죠. 스케줄표를 그냥 포괄적으로 document라고 해버린 거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큐멘트를 올렸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가 그랬을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사람에게 직원들이 연락할 이유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기서 뭐 베케이션이라던가 혹은 sick leave 병가를 말하는데 병가나 sick leave나 혹은 베케이션을 absence라고 부를 수 있죠. 부재. 그래서 absence를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나왔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트리플인데 이 부분을 많이 틀렸어요. 막 첫 번째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지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찾는 건데 다 있었는데 perimeter가 뭐냐면 주위의 둘레죠. 둘레 사이즈인데 그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perimeter가 정답이 되는 문제였고요. 근데 높이가 3m다.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은 언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필요한 정보가 뭐 그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요 정보만 빠져 있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 트리플에서는 요거는 많이 틀리진 않았는데 첫 번째 질문에 8월에 부임한다 그랬고 부임한 날 파티한다고 했으니까 파티가 열리는 것은 8월이라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보고 연계 문제였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지문 뭐 어렵죠. 그러니까 요 마지막 지문 못 보시면 많이 억울한데 세 번째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마지막 지문이 확 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쉬웠고요. 요거를 좀 틀리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거 같은 거 좀 틀릴 수 있었죠. 그 컨퍼런스에 제공되는 게 그 컴퓨터 제공되고 그 다음에 뭐 노트북 제공되고 뭐 시청각 장비 제공되는데 케이터링은 제공이 안 되는 거죠. 케이터링이 뭐냐면 음식이에요. 그래서 음식은 제공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보기 없었던 것은 뭐 물어보는 이런 문제 정도만 좀 어려웠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좀 빨리 지나갔는데 이 내용을 제가 PDF로 만들어서 공지사항에 올릴 테니까 제 강사 페이지에 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제 실제 카카오톡인데요.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답변하는 식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일일이 타자로 쳐서 질문하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긴 한데 멀티미디어를 좀 충분히 이용해서 쉽게 공부하자라는 취지에서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데 역시 저는 이렇게 토익맨이라는 카카오 아이디로 제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 인강을 좀 제 도움을 실시간 도움을 받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점수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강 듣는 이유가 뭐예요? 점수 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점수를 확실하게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서포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공부하시다가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바로 질문 주시고요. 필요한 자료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벤트 중인데 이렇게 공부하셔서 점수가 나오시는 걸 저한테 이제 점수 인정해 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는, 이걸 통해서 카카오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방금 들으신 후기도 여러분 이벤트 참여하셔서 후기를 써주시면 시험 당일 암기 페이퍼랑 여러분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달라고 하셔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분사 100까지 이런 거 좀 달라고 하시면 그것도 들을 수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당일 암기 페이퍼가 뭐냐면 제가 만든 A4 용지 2장짜리 약간 족보 같은 건데, 이런 거를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읽으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후기를 써주시면 요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 써주시고 후기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카카오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아까 제가 무슨 강의를 최근에 하고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강의가 많아요. 제 사이트에 오시면 강의가 많은데 어떤 강의를 들을지를 신중히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다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이렇게 카카오 아이디로 본인의 상황, 점수대를 길게 써주세요. 상황을 그럼 제가 다 이렇게 보고 제가 강의한 거니까 맞는 게 뭔지를 잘 선택해 주시면 여러분이 강의 한 개나 두 개만 딱 듣고 점수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턱대고 아무거나 듣지 말고요. 강의가 많기 때문에 다른 강사도 많죠. 강의 근데 대부분이 실패하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상담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몇 점이 필요한지, 언제까지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공부법이라든가 커리큘럼 선택이 제일 중요하고 공부법, 심지어는 여러분 진행하시면서 문제를 질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단기 대표 강사 홍진걸이었고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